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 정말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샌드백이라면 안 돼 진짜 엄청나게 좀 해주고 싶은데 지난 금요일날 진짜 폭락을 했잖아요. 객관성이 없이 그냥 부자들은 세금 걷어야 돼. 부자들이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는 구린 게 많아. 이런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전 생각 그대로 갖고 와서 기준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론은 감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인하고 장남은 하던데. 근데 아들은 미국 주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국장은 안 하고.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좀 주식을 좀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알면 저를 죽일지도 모르시는데 하여튼 주식으로 해서 제가 엄청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고 잃고 있고 계속 잃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오르네요. 그래봐야 뭐 조족지혈이죠. 자,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 정말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물건이라면 정말 샌드백이라면 안 돼 진짜 엄청나게 좀 패주고 싶은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인하고 장남은 하던데. 근데 아들은 미국 주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국장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더 그래서 때려주고 싶어요. 네, 정말 이 아저씨. 네? 제가 이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계속 제가 중간에 막 말 많이 했잖아요. 네. 정청래. 네. 그다음에 이제 진성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 탈레반스러운 사람 이제 2명 남아 있어요. 이제는 네. 센 사람은 네. 뭐 우상호 의원 같이 그래도 운동권이었지만 대화가 통하는 분은 이미 이제 용산으로 가셨고 이제 광역으로 빠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국회에서 이제 없고 남은 분이 여기고 뭐 김민석 같은 사람도 이제 총리로 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치 중심에 있는 이 여의도라고 하는 곳에는 한 2명 정도 남아 있다고 보는데 정청래 의원 뭐 좀 이따 얘기하고 진성준 의원은 이제 여당의 3선이고 정책의장을 꽤 오래 했잖아요. 네, 했죠. 이 정도 되는 분의 발언의 무게나 발언의 그 어떤 방향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아요. 주가를 누가 압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세제 개편에도 우리 증시 망할 일 없다. 뭐 어떻게 알아요? 망하는 기준은 뭡니까? 개별 종목이 몇 개나 있는데 그럼 코스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이분 문제가 있겠다 생각한 게 뭔 얘기만 나오면 초부자 감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부자의 기준은 뭔데 초부자는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시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자기는 이제 주식 안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초부자는 뭐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기준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론은 감성이란 말이에요. 객관성이 없이 그냥 부자들은 좀 세금 걷어야 돼. 부자들이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는 구린 게 많아. 이런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전 이데올로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2명을 탈레반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80년대 운동권이라는 거예요. 전북대 총학생회장 이분. 네. 뭐 파보면 똑같아요. 뿌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 정청래 의원 잘 아시죠? 89년에 뭔 짓 했는지, 미국 대사관에 뭘 던졌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40년 전 생각 그대로 갖고 와서 한풀이 하듯이 정치하면 민주당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이 많이 해보거나 본인이 직접 해보거나 본인이 해봤으면 전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정치인의 사명이라면 책임지고 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양도세 뭐 10억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13조가 날라갔다며. 그런데 시총이. 본인은 안 한다면서요. 모른다면서요. 양태를 모른다면서요. 근데 무슨 근거로? 예?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책임을 지는데 본인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이런 나눠줄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답답한 게 한 번이라도 개표 현장에 한번 가봐라. 한 5분만 봐도 알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무슨 숫자 조작한다는 게 칠판에 쓴다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 칠판에 쓴 숫자가 선관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들 중국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서버를 뭐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이 숫자를 바꾼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칠판에 그 있는 숫자 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인데 이분은 도대체 뭡니까? 주식하는데 뭐 큰 돈 들지 않잖아요. 일부라도 해보겠어요, 저는. 근데 이런 발언을 하고 여당 3선 뭐 정책의장이라고 정치인의 사명이 어쩌고 이분은 정책의장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공약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겨가서 투자의 개념을 바꾸겠다. 이런 게 공약이었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부동산보다는 주식.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수차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 버는 다는 게 대통령의 공약인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코스피 5천. 예.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최근에 집 샀대요. 근데 매입가가 10억, 11억이 된대요. 진성준?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겠다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고 30일 기자회견 내용인데 진성준 의원은 나 주식 양태를 몰라. 하지만 정치인의 책임을 지고 주식 투자와 관련된 10억 대주주를 대폭 줄이겠어. 이게 해놓고서는 자기는 서울에 아파트를 샀어요. 부동산 대주주네. 결국은 부동산으로 돈 벌라는 얘기잖아요. 본인은 11억짜리 아파트를 샀대요. 그리고 본인의 아들은 지금 국장을 안 하고 미국 서학 개미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 되는 분이면은 이제 가족의 뭐 투자 상황까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본인은 공직 윤리 시스템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은 투자를 안 하면 아들은 투자를 시켰네. 미국 주식 시장으로 가라. 좀 조심하면서 해야죠. 뭐 집 산 거야 뭐 사정이 있겠지만서도 뭐 대출을 얼마 끼고 했네. 요새는 뭐 6억밖에 안 되니까. 네.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끼고 했는지 뭐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주식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진짜 폭락을 했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뭐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것 때문에 모든 주식이 폭락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원인이나 이유가 다른 것이 복합적으로 돼 있겠죠. 그러나 이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부분도 여러 가지 원인이 됐다는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미리 국내 주식시장 국장에서 빼라고 벌써 시그널을 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민주당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소영 의원 같은 분은 훌륭해요. 인식이. 그리고 딱 숫자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평균 한 채 평균가 14억인데 주식 10억 갖고 있다는 거가 대주 조건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게 50억이었는데 5분의 1로 다시.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뭐라면 정상화라고 그러잖아요. 정상화. 이거에 남는 거예요.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어요. 지금 이제 5천 글쎄 우리가 화폐 개혁하지 않는 이상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물론 가면 좋은 겁니다. 그 가기를 바래요. 저도.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5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 그다음에 배당 소득 받아서 월급처럼 나중에 받는 걸로 팔지 않아도 그래서 배당 성향 올려가지고 주식에도 좀 많이 투자해서 든든하게 이 투자 기반을 만들어보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 생각인데 여기다가 대고 양도세 팔 때 양도세 기준 을 이렇게 5분의 1로 낮춰버리면 나중에 다 판단 말이에요. 저 연말 기준 하잖아요. 그럼 점점점 지금부터 더 팔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연말에 다 팔아서 주식 떨어진다 그랬더니 그때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냐. 이 말이야 방구야. 주식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어. 저가 매수 저점 이거는 들었어. 아드님한테 들었나? 그러니까 그럼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때 다 팔아? 그러면 투매가 일어나? 5천까지 간다면서요. 전에 그 금투세 나올 때 저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죠. 반대로 하라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시장을 모르고
또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업의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자꾸만 생각이 과거에 막 몇십 년 전에 재벌, 기업은 재벌이고 재벌은 뒤가 구리고 재벌의 뒤가 구린 뭐 부의 상속 이런 거 막아야 돼. 이게 도대체 몇십 년 전 이데올로기냔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지금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자, 부동산보다는 주식 이걸 계속 강조했던 게 증시 부양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기본 기조고 공약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발표를 했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런 그 세제 개편안 이게 세제 개편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도 재가를 했고 또 여당과 당정 협의까지 한 내용이면 대통령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케이 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하고 정반대잖아요. 금융 관련한 얘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상법 개정안 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점점 기업을 옥죄한단 말이에요. 노란봉투법 이거 이제 노봉법이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노봉법이라고 그래요. 노란봉투라는 거가 감성적이어서 이게 뭔가 슈거 코팅이라고 하죠. 좀 감미롭게 들린단 말이에요. 본질을 보잔 말이에요. 노조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책임 묻기 어렵다. 쟁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기업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법일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입니다. 자, 주가 올라가는 거 실적이 바탕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 휴지가 되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처음에 말한 코스피 5천이라는 그 기조와 지금 나오는 법안 내용은 전혀 다르니까 시장에서 어리둥절한다는 얘기가 그건 당연히 반응합니다. 개딸보다 투자자들이 훨씬 많아요. 1,300만, 1,400만이에요. 진성준은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요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랬어요. 빚내서 집 사라고 했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 집을 못 샀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발언은 네. 대통령의 발언 또한 숫자가 나온 게 저는 가장 걸려요. 코스피 5천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진짜 화폐 개혁 안 하면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쉽게 꺼내고 여당 대표조차 탈레반 한 분이 또 되고 굉장히 걱정된다. 진짜 걱정돼요.